건 이겁니다. 자기 전에 술 한 잔 만성 불면증을 부른다. 방금 서태훈 씨가 술 한 잔 마시고 자면 푹 잘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약간의 술을 드시면 잠을 잘 잔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술을 습관적으로 드시게 되면 불면증을 부르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잠을 들어가게 되면 비렘 수면이라고 하는 얕은 잠, 깊은 잠, 그다음에 꿈꾸는 잠이 하나의 사이클로 해서 90분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빨간색이 꿈잠이죠. 이게 4번에서 6번 정도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깊은 잠, 3단계로 나와 있는 저 깊은 잠은 우리의 신체 회복을 지키게 됩니다. 피부가 재생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우리 몸이 충분하게 회복돼서 재충전돼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꿈꾸는 잠일 때는 뇌가 회복이 됩니다. 기억이 저장되고요, 감정이 조절돼서 화났던 게 없어지는 잠입니다. 그래서 얕은 잠과 깊은 잠, 꿈잠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술을 드시게 되면 술이 분해가 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돼서 변해서 우리는 쉽게 잠을 들긴 하지만 깊은 잠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꿈꾸는 잠이 또 줄어들고요. 또 아세트알데히드는 아세테이트로 변하는데 이건 각성 물질로 작동돼서 새벽에 깨어납니다. 또 술은 이뇨작용이 있죠. 네. 소변을 또 많이 만드니까 야간뇨 때문에 또 깨어나요. 또 술을 매일 드시게 되면 중독과 의존이 돼서 이제 술을 안 먹고는 못 자는 상태가 되니 먹고는 깊이 못 자고 안 먹고는 더 못 자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아까 술 마시고 제가 그냥 피곤해서 쓰러졌던 거네요. 이게 꿀잠을 잔 게 아니네요. 어쩐지 술 마시면은 제가 꿈꾸는 거 좋아하는데 꿈을 안 꾸더라고요. 네, 김호진 교수님. 일단은 이게 지금 저희 응급실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적응할 때 이거 잠이 잘 이제 안 오고 그러니까 술을 이제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퇴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한 60% 정도가 이 알코올을 일단 수면에 적용을 해서 잠에 일단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알코올을 계속 먹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이게 잠의 어떤 질도 문제가 되지만 환경 자체를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주무시다가 특히나 알코올 자체가 어떤 체온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기관들을 조금 망가뜨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약간 좀 추운 데서 주무실 때 저체온증으로 발견돼서 사망해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환경 조절도 전혀 일단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알코올에 의존해서 수면을 일단 취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에게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서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께서 네.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알코올 의존증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끊고 나서 보니까 불면증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불면증 약을 한 6년 정도 복용을 했는데 먹다 보니까 좀 약의 강도도 좀 더 세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약을 한 2개월 정도 끊었어요. 끊고 나서 보니까 잠을 정말 한숨도 못 자겠더라고요. 몸을 피곤하게 해도 잠이 오지를 않는데 이런 수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약을 먹지 않으면 그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얼굴도 정말 많이 붓고 몸도 정말 많이 붓거든요. 이러한 증상은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건지 이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네, 좀 이렇게 술을 끊었는데도 불면증이 심해진다고 하시네요. 네. 두 분은 어떤 의문이 들던가요? 저는 저렇게 밤에 TV나 영상을 시청하는 게 뇌의 각성 상태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 화면을 보다 보면 이제 블루라이트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약간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긴 하거든요. 역시 몸을 새싹답네요. 저는 오히려 운동이 어느 정도는 효과적일 수 있는데 너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오히려 너무 피곤해서 잠이 안 오시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됐습니다. 네, 김희진 교수님 어떤 습관이 수면을 방해했던 걸까요? 사실은 이혜원 아나운서 그다음에 서태훈 씨 모두 정답인데요. 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비디오나 TV 시청 그다음에 뭐 이러한 핸드폰, 스마트폰을 시청을 하면 그 LED 화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블루라이트입니다. 근데 이 블루라이트가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그러한 입각 시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저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계속 각성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수면을 취하고자 하는 적정 시간, 보통은 한 9시에서 10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전에 2시간 전에는 TV 시청, 영화 시청, 그다음에 스마트폰 시청은 모두 중지하고 끄시는 것이 이러한 충분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그게 너무 저희에게는 일상적으로 누워서 이렇게 TV를 보던 저는 TV 켜고 핸드폰도 이렇게 같이 봐요. 네. 근데 이게 안 된다. 저는 술도 안 된다. 맞아. 할 수 있는 거는 운동밖에 없는 거네요. 그럼 잠자기 전에 운동하는 거는 도움이 되나요? 이건 어때요? 사실은 잠자기 직전에 하는 운동도 깊은 수면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 안 되네요. 기본적으로 수면 직전에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신진 대사가 되게 활성화되는데 특히나 어느 호르몬을 이 자극을 시키냐면요. 부신 피질 호르몬하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우리가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이걸 각성시키게 하는 기본 호르몬이거든요. 이 호르몬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뇌의 각성 상태를 굉장히 유지하기 때문에 모든 운동을 바로 수면 직전에 하는 운동은 어떻게 보면 뇌를 더 각성 상태로 만든다는 걸 꼭 기억을 하여 주셔야 되고요. 운동을 하시려면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모든 운동을 마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운동이 중요한 건 다들 알고 계시니까 숙면에 도움이 되게 운동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김호준 교수님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은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수면의 양도 그렇고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데 실제로 이런 적정한 어떤 시간대에 하는 유산소 운동은 이런 렘 수면을 한 75%까지 올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적정한 운동이라는 게 중저강도의 운동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 20-30분 정도 산책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물론 이제 근력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푸시업이나 덤벨 같은 것들을 일단 어떤 시행했을 경우에 성장 호르몬도 좀 올라가게 되면서 실제로 자율신경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어서 수면에 일단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운동 자체는 아침에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어떤 잠을 주무시기 전에 3시간 전에는 내 신체 긴장을 낮추는 정도의 운동이 중요한 거지 뭔가를 계속 키우거나 각성시키는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례자께서 화면에서 이제 마지막에 남긴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수면제를 끊었는데 붓는다, 얼굴과 네. 예, 뭐 몸이 붓기가 심해진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예, 만성 불면증으로 진행되면 복용하던 약이 잘 안 듣게 되죠. 그리고 약의 용량을 높이게 되고 그것도 안 들으니까 또 다른 약을 또 추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약을 계속 드시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사례자의 건강 정보를 조금 더 알아봤더니 수면제 외에도 우울증 약이나 불안제 같은 약들을 같이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약들을 복용하게 되면 약효가 되게 길기 때문에 아침에 졸립고 어지럽고 피곤하고 그리고 낙상도 생길 수 있고요. 집중력이나 기억력 저하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약을 끊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되니까 몸이 붓기도 하고 살도 찌게 되고 또 집중력은 더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특히 의존성이나 중독성, 내성이 잘 생기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 있습니다. 아티반이라고 하는 약물이 대표적이고 스틸록스도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다가 갑자기 끊게 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반동불면증이라고 그래서요. 거의 못 자고 꼬박 새게 되고요. 아침에 자고 나면 불안하고 긴장이 높아지니까 낮에도 또 못 자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약물들을 끊을 때는 아주 서서히 천천히 줄여야 되고 대체 약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의하고 상의를 통해서 감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